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우신가요? 배우자와 문제가 생겨 혼자가 될까봐 걱정이신가요? 혹은 자식에게 버림받아 혼자가 될까 고민이신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좋습니다. 첫째, 모든 스트레스는 타인에게서 나온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드라마 타인은 지옥에서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자극하며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타인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만큼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의미이죠. 가치관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복잡한 세상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랑 잘 맞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곤한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피곤해집니다. 그런 리스크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의 집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멍을 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적당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글쓴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글쓴이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잔소리는 보통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는 가사 노동이나 육아,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잔소리가 지나치거나 비난과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면 결혼 생활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잔소리 수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 가족관계의 특성, 교육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동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동 정신은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가족관계는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잔소리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쟁 분위기는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면 타인의 의견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굳이 사서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입니다.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 조율할 필요 없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단독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단독가구 비율은 3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람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간적 시간 자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과 저축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3분의 1을 넘는 187만여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에 있었는데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자유는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제가 소개드린 나이 들어도 혼자자 최고인 이유를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과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가 되는 게 두려우신가요?
배우자와 문제가 생겨 혼자가 될까봐 걱정이신가요? 혹은 자식에게 버림받아 혼자가 될까 고민이신가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가 더 좋습니다. 첫째, 모든 스트레스는 타인에게서 나온다.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드라마 타인은 지옥에서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자극하며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도시라는 공간은 타인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만큼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스트레스라는 의미이죠. 가치관이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거나 상대방의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복잡한 세상 내 몸 하나 움직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랑 잘 맞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피곤한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피곤해집니다. 그런 리스크를 아예 제거하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주의 집중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멍을 때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적당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잔소리 들을 필요가 없다. 잔소리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남편이 집안일이나 육아에 대해 지나치게 잔소리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남편은 글쓴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고 아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글쓴이는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잔소리는 보통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스트레스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는 가사 노동이나 육아,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잔소리가 지나치거나 비난과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면 결혼 생활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잔소리 수치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 가족관계의 특성, 교육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협동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동 정신은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며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가족관계는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잔소리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경쟁 분위기는 잔소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살면 타인의 의견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입니다. 굳이 사서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입니다. 혼자 살면 다른 사람과 조율할 필요 없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을 자신의 취향대로 꾸밀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단독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단독가구 비율은 3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바람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자유를 위해서는 공간적 시간 자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과 저축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3분의 1을 넘는 187만여 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문제는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은 빈곤 상태에 있었는데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입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자유는 있지만 책임도 따릅니다. 제가 소개드린 나이 들어도 혼자자 최고인 이유를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각자의 상황과 인생 사이클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